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야구가 WBC 대회에서 3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수모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합니다. 아니란 몇 번의 플레이와 실책, 투수력의 빈곤을 이야기하면서 운문안의 개구리였다고 지적합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경기력을 약화시키고 선수들을 운문안 개구리로 만들었을까요? 구단, 지도자, 선수, 아마야구, 그리고 팬들까지 한몫했다고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국내 리그에 만족한 우리 모두의 인식 문제는 아닐까요?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양철 회장이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국내 1위, 네 어디 전국체전 나가나?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해서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전승욱 한결의 둘의 협동조합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결의 둘의 협동조합 연합회. 시청자들한테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그 단체인가요? 네, 저희는 주로 이제 장내 서비스업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상조죠. 예. 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전국에 9개 지역조합이 있고 그 지역조합을 아우르는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9개 협동조합이 전국에 계시고 네네. 그 9개 협동조합들이 이제 같이 뭉쳐서 네. 이제 연합회를 이뤄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에 지금 현재 그 서울 협동조합을 책임지고 계신 거잖아요. 서울 협동조합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서울 협동조합은 이제 주로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장내 문화 개선 운동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추모 장례, 추모 식이 있는 추모 장례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도 지금 부고를 받긴 받았어요. 친구한테 지금 부고를 받았는데 갈 수가 없어갖고 지금 제가 부조금만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추모 장례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좀 우리 시청자들도 저도 좀 생소합니다. 네. 추모 장례라는 게 어떤 뜻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네. 기존에 우리가 하는 장례는 이제 전문 장례식장에 가서 거기에 빈소를 차리고 그리고 이제 조문객들이 가서 주로 헌화하고 부의금을 내고 식사하고 돌아오는 정도가 우리의 이제 보통 장례 의례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것도 좀 했죠. 네, 그렇죠. 밤새서. 밤새서.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1980년대부터 만들어진 이제 상조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합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장례 문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상실과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상실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계속 이제 우리 안에 쌓인다라고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핵심은 이제 추모식을 진행하는데 그 추모식 안에는 고인을 기억하는 그런 순서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모식이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에는 고인에 대한 생애도 같이 낭독하고 그다음에 고인의 생전 사진들을 모아서 동영상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나와서 또는 친구들이 나와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시간에 고마웠습니다. 또 미안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하지 못하던 그러한 마지막 말들 또 임종의 시간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타이밍을 맞춘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래의 그 시간들을 빌어서 이제 하지 못했던 마음에 담았던 이야기들도 하고 그다음에 고인이 가지고 있던 유품들이라고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뭐 고인이 쓰시던 어머니 같으면은 뭐 골무나 가위나 안경이나 뭐 그런 사소한 소지품들 또 저희가 했던 뭐 그 추모 장례에서 아버님께서 회사 생활하시면서 쓰셨던 뭐 가방들 또 그런 뭐 지도, 신분증,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저희가 유품 테이블을 이쁘게 꾸밉니다. 그럼 그 시간에 이제 그 유품과 관련해서 기억이 있는 유족 아무나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런 추억들이 있었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또 함께 고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혹시 가족 중에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또 노래도 하고. 아, 노래도 해주고. 네, 네. 저희 추모송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이제 어머니께서 90 중반에 임종하셨는데 그 따님이 목포 분이었어요. 노래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이미자의 선마을 선생님. 아하. 네. 나와서 노래를 하시는데 아 정말 그 어머니를 저는 뭐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네.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 제 마음속에서 애도와 추모가 깊이 이렇게 샘솟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추모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고인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고 고인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갑자기 눈물이 울컥하는데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뭐 사진을 보거나 동영상 보는 게 결혼식장에서나 뭐 하고 뭐 돌잔치에서 이렇게 했지 고인이 돌아가신 데서 이렇게 추모하고 이런 게 그런 문화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 보면 유교식으로 그 유교식도 아니죠. 간단한 거 저길로 해서 그냥 절하고 뭐 이렇게 하고 보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이제 고인을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아,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원래 그 이사님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이게 저희 대본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네. 저희 이런 거 잘 여쭤봅니다. 네, 저는 목회를 아. 기독교 목사로 한 10몇 년 정도 아. 일을 했습니다. 아하. 근데 요즘에 목회를 안 하시고 그러면 이 장례 네. 협동조합에서 네, 교회는 이제 이미 좋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제가 굳이 뭐 교회에 있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저는 또 제가 이제 나와서 장례업을 하고 또 특히 장례업 중에 이제 이런 추모식이나 저희는 이제 죽음에 대한 교육들도 그렇죠. 예, 아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을 하면서 아 뭐랄까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목회다 아, 이런 그렇죠. 느낌을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보람되고 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하시는데 이사장 하시는데 목사님이 계세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목사 안수는 받으셨지만 또 다른 난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난 또 다른 일을 사회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 봐서 이사님도 아니 목사님이라고 제가 확신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님도 참 좋은 일 하시는데 네. 지금 여기에서는 뭐 직접적인 장례 서비스 외에 다른 뭐 서비스 사업은 또 안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장례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추모식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죽음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은데 이제 초빙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작고 아름다운 장례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네. 어르신들하고 그런 사례들도 얘기하고 네. 또 어르신들 사전 장례 의향서도 같이 작성 도와드리고 아하. 그런 또 죽음에 대한 이제 뭐 한 7, 80 정도 되시면 어른들이 이제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예. 본인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들이 좀 많으신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부담 없이 이렇게 소박하게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나누면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좀 편안해하십니다. 아, 사전 장례 의향서 제가 2부에서 질문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여기 협동조합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국가 유명 인사들의 장례도 많이 하셨어요. 뭐 백규환 선생, 장준하, 김근태 의원, 리영희 교수님 같은 유명하신 분들의 사회장도 많이 주관하셨다는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사회장을 한 20건 이상 정도 치렀는데요. 예.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또 시민사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장례는 또 특별히 비즈니스적인 차원이 아니고 의미가 사회 있죠. 가치적인 예. 차원에서 이제 치료해드리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사회장 장례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또 저희한테 의뢰가 오시면 저희가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희 협동조합의 시작이 그 시민 활동을 하던 분들이 2009년도부터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2010년도에 공제 방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시민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네, 그래서 사회장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열심히 또 섬기고 있습니다. 아하. 역시 목사님이시네요. 섬기고 있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목사님이시고 확실한 것 같고, 아하,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들이 2009년부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을 하셨다. 그 제가 찾다 보니까 뭐 대학도 있고 또 주요 기관들도 있고 뭐 노조도 있고 사회경제조직도 있는데 주로 어떤 일들을 같이 하십니까? 협력 단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협력 단체들은 이제 우선적으로는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하고요. 예. 장래 부분이라는 게 뭐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시장이 불투명하고 아직은 좀 비즈니스 위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희가 협업을 하는 단체들은 그렇게 돈이 이렇게 많고 뭐 이런 구성원들이 아니라서 적정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주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저희는 뭐 그 단체들로부터 필요한 또 기관 대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다음에 조합원 개인들은 서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고 서로 상호 부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네,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을지대학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장례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례 서비스나 또 문화개선 운동에 대한 자문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하. 아니 보니까 뭐 한살림이나 아이쿡 같은 이런 그 생활협동조합도 들어가 있던데. 네, 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합원들의 장례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하고 또 저희 조합원들은 이제 그런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또 참여하고 아하. 같이 같이 윈윈하는 거네요. 예. 아하. 그 지금 말씀 들어보면 상조 서비스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그런 뭐 생각을 좀 제가 갖게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을지대학교 그 장례학과 좀 압니다. 저도 그 화장이란 책을 쓰신 그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네. 그 책을 제가 아주 꼼꼼히 읽어서 장례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정말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지금 우리 한 그 결의 이 둘의 협동조합에서 하시는 서비스는 단순하게 그냥 상품적인 장례 서비스가 아니라 뭔가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보니까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또 어떤 게 있는 건지.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취약계층 장례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취약계층 특히 이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금 장제비 지원을 이제 하고는 있는데요. 그걸 처음 시작한 게 서울시인데 서울시가 2018년도에 그거를 조례로 확정하기 전까지 저희 조합이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러한 조례 만드는 일을 도왔고 또 그 이후에 저희는 저희 독자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저희 조합원들 중에서는 장례를 치르시고 부의금이 좀 들어오시거나 남거나 하시면 취약계층 장례 지원 후원금으로 많이 후원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금을 모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급자나 국가 지원이 되는 분들은 뭐 지원을 좀 받으니까 괜찮지만 그 위에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지원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한 150에서 180, 좀 많으면 200 정도 해서 서비스하고 물품으로 장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까지 한 50건 정도 해서 금액으로는 한 1억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1억 정도. 네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겨레 둘의협동조합이 사회적 역할을 좀 많이 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목회 활동을 하셨으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장례를 진행하시면서 또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장례에 대한 인식, 이건 어느 정도라고 좀 보여지십니까? 장례에 대한 인식이 예전하고 요즘은 또 많이 변했습니다. 그 기점은 코로나였던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장례는 좀 크게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그 이제 마지막에 좀 크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게, 뭐 정승집 개가 죽은 것처럼 화려하게, 뭐 정승이 죽은 사람 안 온다, 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라는 게 어떤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제 느낌으로 장례를 치렀다면,
코로나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도 다시 좀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장래에도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코로나를 지나 보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네.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장례를 크게 하지 않는 대신에, 그리고 대신에 그런 욕구가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만나본 60대 정도 되시는 이제 분들 얘기 들으면 좀 열심히 살아왔는데 네. 마지막을 좀 아름답게 맞이하고 싶다. 네. 그래서 바쁘게 그렇게 뭐 빈소 차리고 급하게 와서 부위하고 헌화하고 육개장 먹고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고 뭐 이런 거 말고 네. 좀 마지막 졸업식인데, 네. 예, 마지막 졸업식인데 좀 아름답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죽음과 장래에 대한 것도 좀 부정적인 것에서 좀 스스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아름답게 보내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마지막 졸업식인데 그냥 와서들 그냥 그 부의금 내고 절하고, 예? 꼭 헌화하고 육개장 한 그릇 먹고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날 좀 기억해주고 좀 멋있게 좀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60대가 많이 생각하시니까 이분들이 베이비붐 세대예요, 사실은. 네, 생각해 보면 일 많이 한 그런 세대인데, 자 그러면 지금 전국에 9개 그 협동조합하고 같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9개가 지금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다 기억하세요? 지역이 뭐 서울, 예. 충남, 예. 그다음에 광주, 예. 네, 부산, 부산. 창원, 예. 예. 뭐 이런 전국적으로 좀 퍼져 있습니다. 그럼 서로 이렇게 협력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신 거네요. 네, 협력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9개 지역 조합이 연합회를 결성한 거죠. 연합회를. 예, 같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아하.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우리 다른 상조하고 뭐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네. 상조 사업이 돈 내려고 하니까 뭐 제한군인의 교직원공제외 네. 뭐 사실은 그런 기관에서도 다 농협 뭐 이런 데서도 장례 사업을 다 하잖아요. 사실은 네, 민간 하시죠. 말고도 맞습니다. 우리 한겨레 두레 협동조합들이 하시는 그 장례 서비스가 그런 그 민간에서는 그런 어떤 그 상업적인 서비스라고 좀 표현을 좀 할게요. 네. 우리는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시는 조직이니까 그런 민간에서 하시는 서비스하고의 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사업의 목적 부분에서 조금 네.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시중에서 또 상조 서비스를 잘 하고 계신 큰 기업들이 계신데, 네.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윤을 창출하는 것, 가능한 그죠. 많은 이윤을 창출해서 이윤을 축적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실 것이고, 저희는 이제 잉여 이윤을 많이 창출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가진 가치를 가지고 적정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이유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또 직원들 급여를 줄 수 있는 정도면 그 외에는 다 조합원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편익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의 차이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적의 이제 차이는 그런데 네. 그럼 서비스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서비스의 차이는 사실 일반 3일장 서비스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3일장. 예. 3일장 서비스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대신 저희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은 장례 지도사님들이신데요. 그렇죠. 네. 장례 지도사님들이 이제 보통은 이게 직고용이 별로 없습니다. 네, 다들 외주 업체고 네, 협력 업체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뭐 장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적절한 그 나름대로의 이익 배분 방식을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장례 지도사님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 장례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유족이 비용을 얼마를 내야 될지 네. 제가 뭐 여기서 자세하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무슨 말씀 네. 다 이해합니다. 예,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저희는 장례 지도사님들께 꼭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뒷돈 요구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적정 가격에 저희가 제시하는 이제 가격 이외에 추가 요구,
뭐 예를 들어서 원래 뭐 수위를 예를 네. 들면 뭐 27만 원짜리를 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 그거 네. 외에 100만 원짜리를 추가 구매 요구를 하신다든지 아. 이런 거는 좀 하지 않으시기를 저희하고 협약을 맺고 네, 장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일장 정도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가격인의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외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3일장 이외의 차이. 그러니까 네. 어허, 그렇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도 이 장례나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고 아까 처음 우리 이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추모가 있는 그 장례 문화 말씀하실 때 사실 제가 약간 눈이 약간 뜨거워졌었습니다. 잠시만 뜨거워졌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